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좀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수업이 다시 진행이 되면 오늘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한 부분을 학원에서 다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혹시 수업이나 선생님들의 공부의 흐름이 끊길까봐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라도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본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한 학원 폐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오늘부터 진행한 수업 진도를 다시 한번 더 진행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제가 향후에 유튜브에다가 선생님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당장의 계획을 한 것은 사료입니다. 특히 이제 한자 사료를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또 쉽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씩 해서 한자 사료를 같이 강독하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 나오는 한자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수업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사교육론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페이지 127쪽이고요.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입니다. 자, 이 단어는 선생님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간에 우리가 6장까지 했었던 역사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낯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적을 거예요. 역사교육의 개념이다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어떻게 보면 이 교재의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일단 제가 이제 교재를 편집하면서 초록책의 단원을 우선적으로 제일 앞에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하는 남색책을 순서로 집어넣었는데, 오늘 이 7단원은 바로 남색책을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개념상 어려운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역사교육의 의미이고요. 그 속에 역사교육의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역사교육의 개념은 말 그대로 역사를 가르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로서 가르치든지, 그게 바로 역사교육의 개념이 될 텐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역사를 가르치느냐 아니면 역사로서 가르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는 역사와 교육의 관계에서 가의 기억과 니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역사적 사실만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의 특성과 상관없이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방법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2차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내가 수업을 할 때 과연 정확한 개념과 그 다음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에 치중하는 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실들을 개념으로 정확하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귀에 잘 들어가고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2차 수업에 반영이 되기도 하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경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은 내용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법 중심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둘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2차 수업에서는 특히 경기도는 방법 중심에 대한 고민들을 선생님들이 제법 많이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로서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봐두시고요. 끊임없이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간단합니다. 역사교육은 역사를 가르치느냐, 즉 내용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역사로서 가르치느냐, 즉 방법 중심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봐두시고 이제 역사교육의 성격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자, 역사교육의 성격은 역시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것하고 물릴 수밖에 없죠. 역사가 과학 쪽에 가깝다라고 본다면 역사를 과학으로서 내지는 과학처럼 가르칠 것이고, 역사가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학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학처럼 특히 이제 상상을 하게끔 하게 하고 감정이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역사교육의 성격과 관련해서 특성이 나오고 있고, 그 특성 중에서 특히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역사가 문학인가 과학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역시 역사를 가르치느냐 역사로서 가르치느냐처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둘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쪽에서는 과학이다, 한쪽에서는 문학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역시 이 두 가지 성격을 역사는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과학이나 사회과학으로 보는 측면보다 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측면을, 아니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측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상상이나 감정이입 또는 유추,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가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콜링우드의 제사고는 우리가 기출에서도 한번 출제가 되었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사고를 위해서 다에 적혀 있는 것처럼 유추나 상상이나 감정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책을 넘겨볼까요? 역사가 문학이냐 과학이냐 이런 고민처럼 역사하고, 특히 역사교육이라는 역사교육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교육과 아니면 사회과랑 역사과에 대한 고민을 역시 조금 던져두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흐름상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제가 80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좀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부류는요, 사회와 역사는 동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회과와 역사과가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조금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죠. 역사과와 사회과는 틀립니다. 그 이유는 사회과학이랑 역사가 다르기 때문인 거고, 따라서 역사의 독특한 측면을 인정을 한다면 지금은 사회과랑 역사과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정도의 흐름으로서 역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그런 흐름 속에서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회과랑 역사과는 공통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도 있다라고 나와 있을 건데요. 특히 가 같은 경우에 어떤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과랑 역사과가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가 사회랑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역사는 시간을 취급한다는 거죠.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요, 지리는 공간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는 현상이나 또는 원리적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자, 다에서 역사는 인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2연에서 보시면 고유하고 특수한 성격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걸 하나의 특징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디귿, 인간의 고유하고 특수한 성격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해라는 것과 상상 또는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비교를 하자면 사회과에서는 일반적인 법칙, 보편적인 법칙을 강조를 한다면 역사과에서는 특수한 사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법칙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상이나 법칙에 대한 고민보다는 인간의 특수성에 대해서, 인간 행위의 특수성, 개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역시 감정이입이나 상상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지리나 일반 사회하고요, 역사하고의 차이점을 저는 한 5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이게 이제 판서가 된다면 제가 이제 좀 표로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줄로 한 6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 그 다음에 역사,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요. 첫 번째 차이점에서는 저는 뭘 두느냐 하면, 대상, 즉 이제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서 방금 봤던 것처럼 지리는 공간적인 것을 다룬다.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측면과 원리적인 측면을 다룬다면, 역사는 시간적인 측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학문에서 이 지리나 사회는 사회과학을 배경으로 한다면, 역사는 인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사회과 쪽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 원리를 중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역사과는요, 그렇죠, 고유성이나 어떤 개별성, 특수성을 좀 더 중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와 역사과가 다른 측면은요, 설명과 이해의 측면에서 다르기도 하죠. 사회과는 보편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설명을 추구를 하고요, 역사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무엇? 맞습니다, 이해를 추구하죠. 그런 측면에서 역시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과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사과하고 사회과가 다를 수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아무래도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사실 자체는 개념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과는 그 개별적인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역시 보편을 추구하느냐,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교육의 개념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역사로서 가르치느냐, 역사를 가르치느냐는 것을 한번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하고의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이 2개 페이지는 끝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29쪽에 역사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시 역사교육학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왔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은 역사교육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은 과목들 중에서 교과교육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데가 역사교육과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부담도 안겨주긴 하지만 실제로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당장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는 측면보다는 향후에 우리들에게 역사교육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이러한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역사교육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이 역사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내용 중심으로 가느냐, 방법 중심으로 가느냐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은 역사를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역사로서 가르치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내용 중심과 방법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봐두시면 될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전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굉장히 중시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수학을 재미있어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수학과를 다니기도 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 수학이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방법 중심으로 갔었고요. 역시 학교에 들어오면서 역사를 가르칠 때에도 어떤 역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재미있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즉 방법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